이병철 회장님의 사람을 보는 눈 피해야 할 5가지 특성의 사람. 우는 사람을 타고 온다. 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사람 사이를 돌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전혀 달라집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말했죠. 사람을 잘못 곁에 두면 그 사람은 내 운까지 갉아먹는다. 대구의 작은 상회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삼성으로 키우기까지 그의 곁에는 운을 불러오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운을 빨아들이는 위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고 거래하고 때로는 배신까지 당하면서 그가 평생의 경험으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운은 재능보다도 머리보다도 사람에게 달려있다. 오늘은 그가 삶과 경영 속에서 끝내 정리하게 된 운을 잃게 만드는 5가지 사람의 특성을 지금 우리의 언어로 수기톤으로 다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다 보면 아마 당신 머릿속에도 어떤 얼굴 하나가 떠오를 거예요. 아, 그 사람이 내 운을 좀 물고 있었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당신의 삶에서도 운의 순환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1. 신용과 명예를 잃은 사람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지 않는다. 대구 삼성상회를 막 세웠을 때 이병철 회장의 삶은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창고에는 쌀포대 몇 개, 국수 몇 단, 말린 생선 몇 묶음이 전부. 전기도 불안정했고 사람도 없고 자본도 넉넉지 않았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는 단 하나의 원칙만은 절대 어기지 않았습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어느 날 큰 거래처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번 물량을 갑자기 2배로 늘려야겠습니다. 창고는 비어있고 인부는 모두 퇴근했고 밤은 이미 늦었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납기 안에 맞추겠습니다. 그날 밤 손이 얼고 눈이 흐려질 때까지 혼자 포장하고 옮기고 새벽 첫 기차에 물건을 실어보냈습니다. 거래처에 도착했을 때 사장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이 회장, 이렇게 신속하게 납품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당신을 믿고 맡기겠어요. 그 한마디가 그에게는 돈보다 더 큰 보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거래처는 10년 넘게 삼성의 고객이 됩니다. 그때 회장은 하나를 마음 깊이 새겨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운이 붙는다. 반대로 그는 정반대의 사람도 봤습니다. 말로는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던 젊은 상인. 막상 납기가 다가오자 연락이 끊기고 약속은 어겨지고 이유는 늘 같았죠. 거래처 요구가 너무 무리였습니다. 몇 년 뒤 그는 빚더미에 앉고 직원들도 떠나고 시장에서 이름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때 회장은 확신합니다. 명예 없는 사람에게는 운이 머물지 않는다. 명예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내 이익보다 상대의 신뢰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 단단한 벽돌이 하나씩 쌓여야 세상에 바람이 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파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신뢰다. 혹시 당신도 이 정도 늦어도 괜찮겠지 하며 넘긴 약속이 있나요? 그 작은 방심이 당신의 운이 떠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 딱 하나만 적어보세요. 그 약속을 지키는 순간 이미 당신의 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 성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 분노는 습관이고 그 습관이 운을 결정한다. 살다 보면 누구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은 오래전부터 한 문장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았습니다. 성급함과 분노는 손해다. 대구 삼성상회를 운영하던 어느 날 한 거래처에서 물건 수량이 틀렸다며 시끄럽게 따져왔습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의 단순 실수였는데 그는 사기꾼 취급을 당했죠. 억울했어요. 밤새 포장하느라 직원들이 진짜 고생했고 자신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큰 소리로 맞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내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일은 제 책임입니다.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며칠 뒤 그 거래처 사장이 다시 찾아와 말합니다. 그날 화내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해줘서 미안했고 또 고마웠습니다. 그 사건 이후 둘은 10년 넘게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그때 분명히 깨달아요. 분노를 이긴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는다. 그리고 그 신뢰는 곧 운이 된다. 회사가 커지고 수백 명의 직원이 생기면서 온갖 성격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중 한 간부는 일도 빠르고 머리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죠. 조금만 일이 어긋나면 목소리가 커졌고, 회의 중 의견이 다르면 얼굴이 붉어졌고, 부하 직원이 실수하면 책상을 치며 화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열정을 좋게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부서에서 사고가 터졌어요. 직원들이 혼날까봐 보고를 미루다가 큰 거래를 통째로 놓친 겁니다. 왜 미리 얘기 안 했느냐라고 화를 내는 과장에게 한 직원이 조용히 말합니다. 과장님이 화내실까봐요. 그 말을 듣고 그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장에게 와서 고백하죠. 화내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때 회장이 말합니다. 리더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네. 그날 이후 그 간부는 말하기 전에 숨을 고르고 한 박자 늦게 대답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가 이끄는 팀은 가장 안정적인 부서가 되었고 성과도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그는 확신합니다. 분노는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고 그 습관이 결국 운을 결정한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크게 화를 냈던 순간 거기에 남은 건 무엇이었나요? 문제는 확실히 해결되었나요? 아니면 관계와 신뢰만 조금씩 부서졌나요? 오늘 단 한 번만 답하기 전 10초 숨 한 번 더 쉬기를 해보세요. 그 10초가 당신의 신뢰를 살리고 당신의 운을 다시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3. 말뿐인 사람 말은 공짜가 아니다. 신뢰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다. 이병철 회장은 사람의 말을 아주 꼼꼼히 기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 그의 노트에는 많은 사람의 이름이 적혔고 어떤 이름에는 빨간 줄이 그어졌습니다. 그 옆엔 늘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말과 행동이 다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말은 공기보다 가볍지만 한 번 입 밖으로 나가면 무게는 철보다 무겁다. 말로 얻은 신뢰는 말 한 번 잘못해서 무너지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삼성전자를 세우던 1969년 6개월 안에 TV 국산화를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라고 말한 임원이 있었어요. 6개월 후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회장은 그를 크게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죠. 그 약속을 할 때 근거가 있었나?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솔직히 말합니다. 자신감만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이 조용히 말하죠. 자신감은 약속이 아니네. 말은 숫자와 계획, 책임으로 증명해야지. 그날 이후 삼성의 회의 문화가 바뀝니다.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라는 보고가 기본이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회사를 지탱하는 신뢰의 뼈대가 됩니다. 입으로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행동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그는 그런 사람들을 빈 그릇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리는 크지만 안에 든 건 없다. 당신의 말은 지금 행동과 함께 걷고 있나요? 아니면 말이 앞에서 뛰고 행동은 저 뒤에서 숨이 차욱헉대고 있나요? 말은 순간의 이미지지만 행동은 평생의 평판이에요. 오늘 하루 하겠습니다를 줄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를 조금만 늘려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말을 가볍게 만들지 않고 당신의 운을 단단하게 묶어줄 것입니다. 4. 남을 헐뜯는 사람, 그 독은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다. 능력도 있고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데 단 하나의 습관 때문에 스스로 운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웃고 인사하면서 뒤돌아서서 다른 사람 흉을 보는 습관이에요. 처음엔 그 말이 가십 같고 수다 같고 가볍게 즐기는 농담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반드시 조직과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수원 공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대리가 늘 동료들의 뒷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성격이 문제야. 이번 프로젝트는 사실 내가 다 한 건데 왜 저 사람만 칭찬을 받아? 그 말들이 처음에는 에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흘러갔지만 곧 전체 공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휴게실에서도 회의실에서도 사람들이 진심을 말하지 않게 되죠. 팀원들 사이의 신뢰는 무너지고 결국 그 팀은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대리는 조용히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걸 보며 이병철 회장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가 회사를 살리기도 하고 회사를 무너뜨리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그는 이런 원칙을 세웁니다. 비난은 금지, 개선은 가능. 문제를 말할 때는 반드시 해결책과 함께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건 헐뜯기다. 또 이런 말도 했죠. 남의 험담을 들을 때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침묵, 그 침묵도 공범이다. 실제로 한 임원이 팀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뒷담화가 많다고 하소연하자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자네는 뭐라고 했나? 그는 머뭇거리며 대답하죠.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괜히 말리면 제가 미움받을까 봐요. 그러자 회장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침묵이 공범이네. 불평이 나오면 그 자리를 떠나라. 그게 자네 운을 지키는 첫걸음이야. 그 후, 그 임원은 회의 문화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뒷담화 대신 성과와 개선만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만들었죠. 1년 뒤, 그 부서는 회사에서 가장 단단한 팀으로 평가받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은 누군가를 몇 번이나 헐뜯었나요? 그리고 그때 당신 마음은 진짜로 편해졌나요? 아니면 어딘가 더 씁쓸해지지 않았나요? 오늘만큼은 비난 대신 침묵 혹은 칭찬을 선택해보세요. 침묵은 적어도 내 운을 갉아먹지는 않습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 남을 끌어내리려다 자기 운부터 가라앉힌다. 부러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와,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 마음은 성장의 불씨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러움이 왜 저 사람만 잘 돼야 하지? 라는 억울함과 미움으로 변하는 순간 그 감정은 조용히 자기 자신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초 삼성전자 부문이 막 시작되던 시절 새로운 기술을 담당하던 젊은 엔지니어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유난히 뛰어난 한 사람이 늘 칭찬을 받았어요. 그 옆 동료는 그를 바라볼 때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저 자리에 있는 거야. 실력보다 윗사람 눈에 들어서 그렇지. 그 말이 처음엔 그냥 툴툴거리는 투정 같았지만 곧 팀 전체의 공기를 흐려버립니다. 칭찬은 사라지고 경쟁이 질투와 냉소로 바뀝니다. 결국 그 부서는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 회의 자리에서 이병철 회장이 말합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린다. 그 말을 들은 직원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합니다. 며칠 뒤 그는 회장을 찾아와 고백해요. 회장님, 인정하겠습니다. 동료의 성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많이 좁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회장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 마음을 인정한 순간 이미 반은 이긴 걸세. 그는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질투하지 않겠다. 대신 나 자신을 이기겠다. 그리고 3년 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부러워하던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최근에 누군가의 성공을 보고 당신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부러움? 질투? 억울함?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인정해 보세요. 아, 나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 그렇다는 건 나도 저만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바꿔 말하는 순간 질투는 당신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는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운을 지키고 싶다면 운을 갉아먹는 사람부터 멀리하라. 이병철 회장이 평생 사람을 보며 정리한 운을 앗아가는 5가지 특성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신용과 명예를 잃은 사람,
약속을 깨고 순간의 이익을 위해 신뢰를 버리는 사람. 성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 분노를 습관처럼 사용하는 사람. 관계를 태우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 말뿐인 사람. 근거 없이 쉽게 약속하고 행동으로 증명하지 않는 사람. 남을 헐뜯는 사람. 뒷담화를 일상처럼 하고 남을 깎아내리며 잠깐의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시기와 미움에 묶여 있는 사람. 이 5부류의 사람들과 조용히 단호하게 거리두기를 시작할 때 내 주변의 공기가 조금씩 바뀝니다. 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말, 표정, 태도 속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을 평가할 때 재산도 학력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먼저 봤다. 그게 결국 그 사람의 운의 방향을 말해주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수기가 당신에게 건네는 질문.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은 어떤 말을 했나요? 누군가를 헐뜯었나요? 아니면 칭찬했나요? 누군가의 성공을 질투했나요? 아니면 배우려고 했나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 5가지 중 하나쯤은 이미 우리 안에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는 것이에요. 명예를 지키고 감정을 다스리고 말을 신중히 하고 남을 칭찬하며 질투 대신 배움을 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자기 운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히 이렇게 적어보세요. 운. 그 한 글자를 적는 순간 이미 당신은 자기 운을 지키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당신의 인생을 아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틀어줄지도 모릅니다.